180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시간이 빨리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제 그 1월이 가고 이제 2월이 오는데 설명절 이제 시작되잖아요, 다음 주. 그럼 설명절 지나면 바로 그냥 또 2월 중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남녘에서 이제 뭐 산수유 핀다는 둥 뭐 봄 소식 들려오고, 뭐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제 2월 달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3월 이제 또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또 그래서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또 쭉 대고 또 오시고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또 분위기가 막 열띠게 막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4월 달 되면 또 분위기가 흐지부지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어느 곳이나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하여튼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매일매일 묵묵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전진하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동차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학원에서 보면은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냥 출석 그냥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분들 있잖아요. 조용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 합격을 동차 그냥 1년에 딱 끝내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계속 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180페이지 제2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표 좀 보겠습니다. 01 납세무자인데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 비출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물집니다.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 그 보조단에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미출입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유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까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원 측정되잖아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이제 안 따져요. 그냥 외관상의 등기부상 권리자예요. 절차 정당하게 등기가 되면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그 납세무자가 됩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유한다. 그럼 틀려요.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했는데, 그 아래 핵심 콕콕에도 나오지만 등기 권리자가 뭐고 등기 의무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위에 그 6번까지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누구냐가 쫙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뭐 저당권이 뭐고 그 다음에 요역지 승역지가 뭐고 나 이런 거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요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뭔지를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공시법하고 민법에서 이제 배우고 오셔야 되는데요. 아직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고, 기초입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민법이나 공시법을 배웠던 분들은 슬슬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처음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대충 눈으로 봤다가 다음 순환에 이제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기본적인 지식 배우고 다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쏙쏙 들어옵니다. 한번 볼게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거 지역권자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그러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권자요, 권자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권자예요. 그리고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냐?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설정자가 말소 등기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는 요 얘기가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공부가 좀 되면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요. 그럴 때 얘 채무자고요. 은행이 이제 채권자가 되잖아요.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 자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을 해요. 그러면 자 갑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고,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이 누구냐?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이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고요. 이랬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냐? 자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얘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저당권자가, 얘가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말소를 한다 그러면 자 그 설정자가 등기 이제 권리, 말소 등기 권리자는 설정자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말소 등기의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개념들 안 배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요것만이라도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채무자이다. OX예요. 다시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채무자이다. X입니다. 채무자 아니고 누구다? 채권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고, 임차권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임차인이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예요.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다? 건축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고 설정 등기는 납세무자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인데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 편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역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뭐 나중에 자, 또 다른 과목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을 설정했던 걸 말소한다. 각종의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런 것들을 말소하게 되면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요, 거기 보시면 기출 체크 한번 보세요. 기출 체크 1번에 보니까 29회 때 문제인데,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그랬습니다. 자,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설정 등기 누구라고요? 권자.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누구예요? 전세권자. 이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도 재산권 기타 그 보조단의 3번을 한번 볼게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 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명의자가 세원 측정되잖아요. 명의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1페이지 더 알아보기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식이 좀 더 세법적인 지식도 더 쌓이고 민법이나 공시법적인 지식이 더 많이 쌓여져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요. 넘어갑니다. 확인 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옛날 초창기 중개사 시험 문제인데요.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을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에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물세 납세무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럴 때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을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민법에서 이럴 때 을을 뭐라고 배워요? 물상보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자, 요해, 요렇게 시험이 옛날에 출제가 됐을 때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봤던 분들은, 아싸,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왔었는데, 요거 설정 비용을,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설정 비용을 내가 부담했었지. 그래가지고, 자, 1번 갑을 답으로 고르고 오신 분들이 이 당시에 많았답니다. 자, 아싸, 갑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였냐? 등록물세 권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은행이 채권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절 보세요. 옛날에는 설정 비용을 은행에서 약관계약에서 은행에서 우리한테 떠넘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 비용 부담했는데 지금은 이게 불공정거래 약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설정 비용, 설정 등기 누구?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은행에서 그 법원이 이렇게 되는데 설정 등기 권자인데 은행에서 약관계약에서 우리한테 떠넘겨? 이런 하여튼 그러면서 막 항의해 보세요. 그 은행에서 창구에서 직원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른 은행 가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담했던 것뿐이지. 근데 지금은 불공정 약관으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자,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겁니다. 그래서 1번 갑이 은행이 이거 납세무자가 됩니다. 갑이 아니고. 02번 과세표준입니다.
부동산 등기 경우, 자, 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는 채권 금액,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 같은 게 등록물세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는데, 양가로 1번 있잖아요.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 표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보조단에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돼 있죠? 이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거만 알고 있어도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한 문제 단골로 맞히게 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자, 얘네들은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냐면 부동산 가액을,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요. 등록면허세는, 자,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얘네들 보세요. 머리 글자를 따서 봅니다.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에요.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부동산 가액.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또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을 할 때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아직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 이런 걸 안 배우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다음 순환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부동산 가액인데,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뭐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뭐 가등기 담보에 관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걸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가등기 나오면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부동산 가액. 또는 근데 모두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다? 채권 금액. 이렇게만 그냥 적어놓고 가시면 돼요. 하여튼 소, 가, 지 없는 애들 뭘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거기다가 보조단에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가등기, 자, 또는 채권 금액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 표준이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몇 줄이고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등록 당시 가액인데,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원칙적으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우리 여러분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뭐 신고하는 가액이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 얘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이 되는 경우요, 등록자 신고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뭘 과세 표준해? 시가편액.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182페이지.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요.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박스 안에요. 동그라미 기억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의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화해 포기 낙차백 간주한교 제외하고요.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 취득가액 증명되는 취득. 미음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부의 동그라미.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웁니까?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편액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했잖아요.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근데 동그라미 3번 맨 꼭대기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줄을 중간입니다. 다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승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 계속 밑줄입니다. 가로도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여기를 보시면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할게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는 가격이 1억이었어요. 근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를 해서 가액이 1억 2천이 됐어요. 이랬을 때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얼마를 과세 표준에서 계산하느냐? 얼마요?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등록 면허세는 등록 당시가 기준이잖아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 경우에 있어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등록면에서는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